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가 반영되는 것이 올해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TSMC가 회파를 30%나 늘린다고 장비에 대한 매출 성장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삼성전자 쪽에 클린룸이 그나마 여유가 좀 남아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 오리엔티드된 장비주가 뭐가 있냐? 엑시노스 2600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하필일 수밖에 없고요. 네. 기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모아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 때문에.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반도체 투자 전략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반도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어보고 세 네. 번째는 소부장 여쭤보면 답은 합니다만 뭐 굳이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되지 뭐 이런 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그죠? 네네. 그리고 뭐 굳이 사고 싶으시면 뭐 조금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변화가 오면서 지금 소부장 쪽이 그냥 갑자기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소재 업체들이 조금 미리 좀 움직였는데 그죠? 네네네. 오늘은 이제 장비 업체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소부장을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인가? 네. 간다고 하면 네. 혹시 어느 쪽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반도체 장비 쪽으로 봤을 때는 네. EPS가 올해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작년에 먼저 좀 선반영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꽤 많이 오른 종목이 장비주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 그다음에 원익 IPS, 네. 뭐 테스,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아주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면서 작년에 꽤 많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조정이 3분기 정도부터 들어오면서 좀 꽤 나왔죠. 자, 그 과정에서 기대감을 먼저 땡겼다가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숫자가 반영되는 것이 올해부터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빠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것은 여전히 올해에 대한 강세론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있다고 보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웨이퍼 팹 장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에서 10% 정도가 올해는 상승할 거로 보는데 역시 확신을 준 것은 TSMC가 확신을 줬다고 보입니다. 특히 TSMC의 이번 실적 발표 가운데 굉장히 지금 캐파 관련해서는 TSMC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TSMC 실적에서 설비 투자를 30% 늘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TSMC가 캐파를 30%나 늘린다고? 그러다 보니 AI에 대한 수익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펀더멘탈리 AI에 대한 강세론을 다시 불시켜줬다는 이야기 정도로 분석이 나올 정도로 TSMC의 설비 투자 30% 증가가 시장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준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비에 대한 매출 성장이 올해 5에서 10%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AI 성장이 너무 지금 낮기 때문에 EPS 상향의 수정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시장 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 클린룸 용량이 가동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의 클린룸이 그나마 여유가 좀 남아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하이닉스나 다른 제조업체들은 클린룸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클린룸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이 결국은 다시 장비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있는 클린룸의 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오리엔티드된 장비주가 뭐가 있냐?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바라보는 가운데 그 엑시노스 2600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기존에 테슬라 관련된 AI5, AI6 관련된 대규모 이제 계약도 맺었고, 그 다음에 애플 관련된 뭐 OS 관련 쪽도 맺었죠. 그 외에도 퀄컴도 들어왔죠. 등등 포함해서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더군다나 엑시노스 2600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에 또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두산 테스나입니다. 예, 두산 테스나가 파운드리 쪽에 특히 엑시노스 쪽이 좋아지면 두산 테스나의 가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좀 보시고, 기본적으로 종공정 단위를 하더라도 클린룸 쪽에 여유가 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종공정 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공정 단의 엑시노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 쪽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부장은 제한적으로 움직였죠. 가는 것만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세가 들어오는데 역시 그렇다고 소부장이 뭐 다 가고 못 갔던 거 뭐 밸류고 뭐고 다 간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결국 이제 이유가 있는 그죠? 이유가 있는 종목은 앞에 갔던 종목이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면 기판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기판이 나름 그죠? 네. 네. 기판을 글쎄 반도체 소부장으로 들 수 있나요? 지금 기판 업체들이 뭐 이수페타시스는 앞전에 갈 때 같이 갔던 거 이번에는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이 굉장히 네. 잘 갔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조금 쉬고 있는 거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기 리포트도 되게 많더라고요. 삼성전기도 결국 기판 모멘텀이 꽤 네.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판 쪽에 좀 아이디어 좀 있으세요? 뭐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기가 여전히 탑피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전기는 기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그렇죠. 갖고 있기 네, 때문에 MLCC, 전장도 뭐, 갖고 있고 예, 다 예. 가지고 있으니까 뭐 목표 주가가 30만 원대 초중반 등을 포함해서 꽤 상향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좀 눌리면 뭐 전기 같은 경우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음. 전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또 LG이노텍이에요. 그렇죠. 희한하게도 바닥도 13만 원대 똑같고요. 거의 비슷하게 예, 가요. 뭐 네. 주가도 바닥도 비슷하고 맞아요. 올라가는 시세도 현재 주가도 비슷하게 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요소인데 일단 뭐 전기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대형주 중심으로 또 움직이는 장이니까 전기를 좀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삼성전기랑 LG 이노텍 시총이 이렇게 벌어졌네. 예. 삼성전기가 20조고요. LG 이노텍이 6조 4천억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같이 가는 사이클로 해서는 많이 벌어졌네. 그렇죠. 그렇죠. 네. 주가만 똑같지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요. 완전히 벌어집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기가 확실히 뭐 탑인 거 맞고 기판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를 둘 수 있는데 과거에 한 15, 6만 원 정도까지 갔었나요? 그게 좀 너무 비싼 거였죠. 뭐 좋은 건 다 압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좋고 뭐 반등이 나오고 대장주였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15, 6만 원 정도 갔을 경우에는 PER이 4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웬만한 IT보다도 더 비싸요. 엔비디아가 40배 갑니까? 못 가거든요. 이수페타시스가 결국은 엔비디아 쪽으로 관련된 AI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수페타시스가 40배 이상으로 받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좋은 건 압니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간 거죠. 네. 그래서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수준이 지금은 PR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캐파 확장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15, 6만 원 만약에 찍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간 것 같고 11만 원, 12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PR 30배인데 사실 30배도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를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면 좀 차익 실현이 나고 이렇게 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더 멀티플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수페타시가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숫자가 점프업이 되는 게 좀 보여야 되는 거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10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뭐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좀 모아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기 때문에 현재 뭐 한 12만 원대, 2, 3만 원대 이 정도는 조금 애매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로 슈팅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업황이나 다른 것들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좀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10만 원 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진짜 좀 비중 확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2만 원 선에서 과거 고점까지 가려면 내러티브가 캐파가 증설되면서 숫자가 이제 레벨업을 하는구나 이걸 좀 보여줬을 때 멀티플 확장이 되면서 이제 과거 같은 가격을 좀 받을 수 있게 보이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네. 바로 바로 옛날처럼 급반등이 바로 나오기엔 조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 좀 보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킷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다른 기판 업체들에 네. 비해서 그죠? 네. 뭐 같이 가서 코리아 서킷 최근에 아주 독보적으로 가네. 네, 그 사실 뭐 좀 눌러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수페타시가 좋을 때 사실은 그 다음에 대덕전자였고 그 다음에 심텍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코리아 서킷가 그때 커버리지를 별로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좀 작년에는 거의 뭐 3인방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대덕전자, 심텍 이렇게 이야기됐고 코리아 서킷가 좀 뒤늦게 시장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아마 후속 주저로서 좀 지금은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결국은 좀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어떤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적정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대장주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연관된 종목이 두산이잖아요. CCL이 결국은 이 관련된 이수페타시스 기판 쪽으로 같이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두산도 같이 가야 되는데 두산도 결국은 멀티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주가가 뭐 90만 원, 100만 원, 근데 목표 주가 130만 원 이상 나오고 네. 있지만 이게 못 올라가는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지유사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멀티플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목에 찼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 상향을 되기 위해서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거죠. 네.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는 서서히 우상향 될 거로 봅니다. 두산도 20만 원, 30만 원대 그
주가가 머리 기억 속에 있는데 그죠? 벌써 100만 원. 그러니까 네. 언제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100만 원 예, 찍고 예. 100만 원 그러니까, 찍고 예. 조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죠?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이수페타시스도 40배 넘어가니까 그렇죠. 야 이건 오버슈팅이다 해서 이제 쭉 빠져버린 거니까요. 네. 네. 반도체 이제는 소부장에 투자할 때인가? 네.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